주가가 바닥권인 상태에서 대형 호재가 터진 상황으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대박을 치면서 바닥권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수빈쌤,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최근에 금리 동결에 대한 이슈가 나오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최근 증시 분위기가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금리가 인하될 것을 기대하니까 사람들이 성장주 중심으로 매수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오죽하면 최근 제약바이오 관련주들까지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특히나 최근 제약바이오가 강하다고 했는데요. 사실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때는 언제느냐? 경기가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는 국면에서 금리가 저금리 기조로 인하되는 상황이 실질적으로 나온다면 이때 풀어지는 다양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흐름이 나온 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을 한 차례 기대하며 선반영되는 관점으로 워낙 또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고점 대비 많이 바닥권에 빠져 있다 보니까 한 차례 반등하는 흐름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차라리 앞서 말씀드렸던 관점에 따른 앞으로 금리가 인하될 것 같은데 그럼 성장주가 좋아질 것 같다. 가뜩이나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으니까 이쪽에 바닥권 종목들이 많고 이 종목군들을 공략한다면 단기간 내에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실 거라면 차라리 실체가 없는 제약바이오보다는 보다 실체가 있고 실적이 잡히고 있는 게임주 쪽이 좀 더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보고 있거든요. 가뜩이나 최근 주가가 바닥권인 상태에서 대형 호재가 터진 상황으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주목해봐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청 앞서서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실제 대다수의 게임주가 고점 대비 적게는 70%, 많게는 90% 가까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작년 12월에 이어 올해 3월 20일에도 외자 판호가 발급이 됐거든요. 여기에는 우리나라 국산 게임도 2종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최근에 중국 국가신문 출판사에서 3월 내자 판호를 무려 86건을 발급해줬는데 종합적으로 보니까 중국 당국이 작년 11월부터 무려 5개월 연속 판호를 연속적으로 허가하고 있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판호가 뭐예요? 판호는 중국의 게임 서비스를 허가해 준다라는 허가권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중에서도 외자 판호는 중국 이외의 국가 게임 기업이 작품을 중국 내에서 서비스할 수 있게 허가해주는 허가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한알령 당시 이후로부터 중국은 특히나 우리나라 게임을 중국 내에서 서비스하는 것들을 계속 막아왔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의 시장이라 볼 수 있는 중국의 게임 시장에서 우리나라 게임들이 진입하기가 어렵다 보니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최근 작년 이후의 흐름이 그 허가권을 우리나라 게임사에도 풀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나라 게임들이 기존에 막혔던 중국 시장으로 뛰어들면서 아무래도 전 세계 게임 시장에 탑급인 중국 시장이 열린 만큼 대형 호재가 터졌다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다만 이 판호 발급이 예전만큼 국내 게임 시장에 강한 호재성 이슈가 되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과거 대비 중국의 모바일 게임 시장이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중국 게임의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게임이 중국 게임에 비교를 했을 때 크게 또 부각을 나타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임주는 기본적으로 게임을 만들어서 그 게임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플레이하게끔 만들고 그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현질, 즉 게임의 결제, 과금을 하는 만큼 돈을 버는 업체이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좋은 게임을 출시를 해서 그 게임으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의 결제를 이끌어내게 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이기에 1차적으로는 게임주들을 투자를 할 때 뭐가 중요하냐면 그 해당 기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을 만한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 잡혀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게임이 출시될 일정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어느 정도 그 기대감이 해당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한 차례 상승 흐름을 타주게 만들기 때문에 게임주에 투자를 하실 거면 애초에 이 게임사들이 앞으로 어떤 게임들을 출시를 할 예정이 잡혀 있느냐에 대한 일정표는 최소한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시장의 수급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이 단기적인 관점으로서는 중소형주를 접근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죠. 올해 중소기업 중에 신작 모멘텀을 보유한 라인업 여기 표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큐피디님도 게임 좋아하시잖아요. 네, 엄청 좋아하죠. 그러면 컴퓨터 게임 많이 하세요? 핸드폰 게임 많이 하세요? 저는 핸드폰 게임을 많이 해요. 그럼 어떤 장르 게임 주로 하세요? 저는 보통 RPG 게임 많이 해요. 네, 현실지표 오늘도 감사합니다. 제가 왜 물어봤냐면 지금 바닥권에 위치한 게임즈들이 정말 많은데 이 중에서 대박을 치면서 바닥권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좀 살펴보고 있었던 중이었어서 참고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공부했던 바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했던 바를 한번 얘기해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에서 리오프닝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 게임하는 사람들이 게임 플레이를 하는 시간 자체가 짧아졌다고 합니다. 왜냐면 코로나 때는 일도 집에서 하고 쉬는 것도 집에서 웬만하면 쉬었었기 때문에 한번 게임을 틀면 집에서 PC 게임 위주로 진행을 하면서 계속 긴 시간 동안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리오프닝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집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아다닌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집 안에서 계속 오랜 시간 동안 해야 하는 PC게임보다는 돌아다니면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모바일 게임 수요가 다시 늘어나고 있고 한번 플레이를 할 때 장시간 하는 것보다는 짧은 시간 동안 짧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RPG 게임이 이 모바일 시장에서는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게임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RPG 게임은 쉽게 말해서 캐릭터를 키우고 육성하는 것을 의미하죠. 여전히 이 RPG 장르는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70%를 상회하는 매출 비중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여전히 게임 탑10 순위에서 절반 이상이 이 RPG 장르의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RPG 게임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MMORPG 게임과 수집형 RPG 게임이 있거든요. MMORPG 게임은 RPG 게임 중에서도 고퀄리티의 게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투입돼서 개발을 해야 하는 만큼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해요. 그래서 중소형 게임 업체들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대형 게임사들이 이쪽에 뛰어들고 있다고 하고 마케팅과 네임밸류가 워낙 중요한 시장이다 보니까 투입되는 비용도 많고 중소형사는 최상위권 진입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 게임사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였었다면 MMORPG 쪽을 주목했겠지만 우리는 중소형 게임사를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인 이 수집형 RPG 쪽을 주목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이 수집형 RPG, 다른 말로 서브컬처 게임은 현재 중국, 일본, 대만, 그 다음에 일부 유럽, 북미 등 해외, 국내 모두 다 인기가 많은 장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과 자본으로 높은 성과를 기록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형 기업들에게도 복권에 당첨되는 대박이 한번 터질 기회가 있는 분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RPG 관련 게임에서 유망한 기업이라 보고 있는 기업 대표적인 3개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가 넥슨게임즈인데 넥슨게임즈는 이미 중국 판호 최고 수혜주로 떠오르면서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다 생각이 드니까 혹여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면 그럴 때 진입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넥슨게임즈는 판호 발급사 중에 유일하게 동일한 글로벌 퍼블리셔가 중국까지 담당하는 기업이기에 최대 수혜주로 부각받아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컴투스인데요. 컴투스는 최근에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글로벌 출시로 일매출 피크 기준으로 15억 원을 기록하며 역주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한 상황의 기업인데 다가오는 7월에는 P2E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모멘텀이
붙고 있다. 여기에 자체 개발한 MMORPG 제노니아 역시 출시될 예정이기에 올해 신작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있는 기업이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는 중형 개발사 중에 최고 수준의 MMORPG를 개발할 수 있고 퍼블리싱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 중인 기업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위믹스 사태가 한 차례 어느 정도는 해소된 만큼 주가가 바닥권에서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중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게임주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래도 신작 출시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 기대감이 선반영되며 주가가 상승했었던 흐름이었다면 신작 출시된 이후로는 다시금 그 기대감이 소멸되면서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볼 거라면은 신작 출시 이전까지만 보는 게 안정적일 거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무엇보다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국면이기 때문에 이 게임 업체 입장에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금 사정이 녹록치가 않다는 거예요. 특히나 게임사들의 경쟁력은 인력에서 나오기 때문에 게임사들이 돈을 벌면 벌수록 인력에 투자하는 비용을 늘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인건비도 비싸지면서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는 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인원수를 높인 기업일수록 더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겠죠. 실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년부터 게임 출시가 연기되던지 프로젝트가 없어지든 이런 이벤트가 잦은 게 게임사이기 때문에 게임주에 투자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는 재무가 탄탄한지 출시를 예정했던 게임들이 실제로 출시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하셔야지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 즉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면서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기업 하나만 또 소개를 마지막으로 해드리자면 바로 M게임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M게임은 작년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을 한 기업입니다. 재밌는 게 그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게 신작 출시 없이 실적 반등이 나왔다는 거예요. 즉 기존에 출시했던 게임들이 역주행하면서 실적을 이끌었다는 것인데 그게 뭐였냐? 약 20년 전에 인기 게임이었던 열혈강호 온라인과 나이트 온라인이 회사의 핵심이자 주축인데 이 게임들의 해외 매출이 늘어남에 따라서 작년에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열혈강호 온라인이 중국에서 다시금 붐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최근에 중국의 판호 움직임과 더해서 강한 호재성 이슈로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신작 모멘텀 없이 작년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M게임이 올해 하반기에 귀온 M과 프로젝트 M이라는 신작 게임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탄탄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신작 출시 일정에 대한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좀 더 주목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출시되는 신작들이 대형 신작들은 아니지만 투입된 비용 대비 높은 매출을 뽑아낼 수 있는 유력한 게임들로 보여지고 있다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업은 인력이 200명 정도 수준으로 인력이 늘어나는 것을 통제하면서 안정적인 인력 구조와 재무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덜하다는 가장 큰 특징을 갖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오죽하면 이러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지향하면서 올해 무려 40% 이상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는데 이는 국내 게임사 최고의 영업이익률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12개월 기준 PER을 따져봤을 때 7배에서 8배 정도 수준인데 이는 코로나 이전에 10배 대비했을 때에도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보다 높아져 있는 이익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는 현재 주가 포지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최근 시장에서 아무래도 바닥권에 위치한 성장주들이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대표적으로 고점 대비 많이 빠져있는 게임주들 중에서도 판호에 대한 모멘텀과 그다음에 글로벌에서 지금 현재 인기 많은 게임 또한 외국인들까지 주목하고 있는 게임주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확신과 기준을 갖고 하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를 맹신하기보다는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참작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요게 진짜 좋아 보인다 하는 것들만 선별해서 기업 리포트 또는 사업 보고서 등 차트까지도 한 번씩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갖고 투자해서 좋은 결과까지 이뤄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최대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정보와 영상을 찍어 올려드릴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던 끝에 제가 요즘 또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있는데 그 책 중에 괜찮았던 책을 리뷰하는 영상들도 한 번씩 기획해서 올려드릴 예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기대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궁금하거나 이런 영상 제작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구독,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께는 제가 수익의 기운이 듬뿍 담겨있는 하트를 직접 뿅뿅 눌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었는데 우리 큐피님도 지금 컨디션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들도 무엇보다 건강 최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행복되세요. 뿅.